자, 이제 함수 극한 다시 복습인데, 뭐 가우스 통합하는 극한 같은 경우도 개념은 똑같아요. 그 x가 0으로 갈 때 fx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자, 리미트 x를 0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보냈을 때의 우극한 값이랑, 그 다음에 자 리미트 x를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다가올 때 좌극한이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된다. 근데 식은 눈으로 보세요. 그 만약에 가우스 x가 있는데 이게 x를 0보다 큰 쪽에서 보내버리면은 이 가우스 x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0보다 큰 값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 버리면은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은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우스 x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극한 값은 보나마나 얘는 3이라고 바로 써시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이쪽에서 다가와 버리면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가 0에 가까워지는데 이쪽에서 온다. 정수 부분은 이게 마이너스 1 체크 당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좌극한 따질 때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 취급 당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좌극한 계산하실 때는 저거를 마이너스 1 처리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좌극한을 구할 때는 자 a 곱하기 마이너스 1의 3승 책 보고 있지? 이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제곱은 1.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b가 되실 거고 뒤에 3은 그대로 가실 거예요. 이렇게 둘이 같은 값이 돼야지 이제 수렴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 3은 없어집니다. 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가 빵 돼야 되므로 그래서 a 플러스 2b가 제로가 된다는 것이고 a 대신에 마이너스 2b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 되실 겁니다. 56번 질문 해결해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자, 또 갑니다. 여기서 또 리미트 x가 자 k 근처로 가는데 또 가우스가 또 붙어 있는 거야. 요건 전체 제곱으로 붙어 있고 분해.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붙어 있다. 그지? 요거 조금 희한한 일이 생긴다. 이거 오답이 나오기도 하는데 애들이 이유는 간단한 게 얘 때문에 그러더라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근데 봐봐. 우선 우리가 K로 보냈을 때 얘가 존재해야 되므로 또 우리는 플러스 한번 해보시고 마이너스 한번 해보셔야 돼. 그러면은 이게 간단하지 뭐. 얘가 K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K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 맞죠? 그래서 자 K보다 오른쪽에서 갑니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게 정수부. 어차피 이거는 이 가우스 X라는 거는 이게 X의 정수 부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K입니다. K. 그래서 얘는 K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K로 보내니까 K로 가겠죠. 근데 문제는 이 친구더라고요. 이 친구. 얘는 뭐 이 K라고 쓰지 않았을까? 왜냐면 X가 K 근처로 가는데 얘가 K보다 좀 큰 값을 가지면서 가면 얘가 이 K보다 조금 큰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의 정수 부분은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 이게 우극한. 이해가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좌극한 따져볼게. 자, 리미트 x가 k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갑니다. 그랬을 때요, 얘가 요렇게 돼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가우스 x의 제곱에다가 x 처리하시고 가우스 요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는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k잖아. 그치? 근데 k가 이번에 이쪽에서 온다. 요렇게 온다. 그러면 이 가우스 x는 얼마겠니? 가우스 x는 k 마이너스 1이겠지, 그지? 왜냐면 정수 부분이 k는 아니야. k가 되지 못하니까. 왼쪽에 이 k 마이너스 1을 정수 부분으로 가져가면서 이 가우스 x가 수렴하는 값은 얘가 k 마이너스 1이다. 그거 제곱하셔야 되고 얘는 그냥 x니까요. k 근처로 보내니까 얘는 k 처리하셔야 되고요. 자, 얘가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궁금하게 물어보고 싶어. 그럼 얘는 뭐야? 저거 뭐야? 2k 마이너스 1. 여기서 가끔 2k 마이너스 2가 나와. 혹시 그런 사람 없니? 부정공 갈 수 있는데. 없나 보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하라고. 봐봐. 이렇게 하라고. 나중에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제발 좀 이렇게 좀 해. 여기 안에 그래프 그려. 그렇지?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봐봐. y는 2x를 그리라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K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K 집어넣으면은 여기 이 K가 너무 자명하지. 근데 X를 K 근처로 보내는데 요렇게는 보내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가잖아. 이 K, 얘가 이 K를 향해서 가는데 조금 작은 값인 거지. 그치? 이 K보다 조금 작으니까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은 2K-1이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얘네 둘이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이제 극한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 뭐 푸는 건 어렵지 않을걸요? 요거 K 자연수님 약분 좀 하시고요, 이거. 이거는 뭐 약분이 안 될 것 같은데. 놓고 그냥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푸는 건 여러분들이 하세요. 방정식 힘내요. 61번으로 갑니다. 61번.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 그래프 눈으로 보시고요. 지금 F T 플러스 2분의 T-1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앞쪽에 리미트가 붙어 있어서 자, T를 무한대로 보내겠대요. 자, 우리가 이제 많이 해봐서 알아요. 뭘 아냐면 이 안쪽에 이 친구가 다가가는 목표는 T를 무한대로 보냈기 때문에 이 핑크 네모는 누굴 향해서 갑니다. 함께하자. 누굴 향해서 갑니다. 1 향해서 갑니다. 다 아시죠? 요거 T 무한대분의 무한대 개수분의 개수로 수렴. 근데 1로 갔는데 그래프를 봤더니 1에서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까? 불연속이니까 이게 큰 쪽 작은 쪽 체크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는 1의 뿔인지 말인지 체크하셔야 돼요. 저거 1의 뿔이에요 마예요? 와, 1의 뿔이에요 마예요? 마이너스죠, 그죠? 왜 마이너스인지는 아십니까? 근데 얘는 너무 이거를 이 마이너스가 안 나오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분모가 커, 분자가 커. 우와! 분모가 커, 분자가 커. 지우는 괜찮아. 누가 커? 아래가 3 크지? 그럼 1에 가까워져봤자 약간 클 거 아니야, 분모가. 그럼 1보다 좀 어떨 것 같아? 좀 작지, 그지? 이건 그냥 보나마나 마이너스야. 근데 착각스러운 애들이 있다니까, 이게 처음에 가서. 얘는 그래서 1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F가 1의 마이너스를 받는 거야. 왼쪽에서 봐야 돼. 극한값 얼마야? 이겠지, 그치? 좌극한. 얘는 끝났어. 두 번째로 봐봐. 리미트 T를 또 무한대로 보내시고 그 다음 F하고 이 아래쪽에 T-2분의 이게 4T 플러스 1 이렇게 잡혀 있는 거야. 그러면 우선 질문. 요 네모 친구는 어디로 가는 친구? T를 무한대로 보내면 4로 가는 친구. 4로 가는 거 확실하지 뭐. 1T 4T인데. 그러면 또 4를 딱 봤더니 4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니까 이거 반응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큰 값이면은 오른쪽에서 오는 거고 작은 값이면 왼쪽에서 가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막 대충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쪽에 들어있는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린다. y는 그래서 얘가 t-2분의 4t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시고 요거 표준형으로 가시면은 t-2분의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9 그죠? 일단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표준형 바꾸는 거 그래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대신 볼 때 요거 정근선 t는 2 y는 4 이래가지고 여기가 양수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습은 몇 퍼센트 이겁니다. 이렇게 생겨있는 거죠. 근데 t를 무한대로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오른쪽으로 끝없이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래프는 여기서 비비비비비비 오고 있을 거 아닙니까? 4를 향해서 가는데 4보다 좀 어떻습니다? 크다. 이 바로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 큰 값을 가지면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F는 이거를 받는 것이다. 아, 우극한을 보는 것이었구나. 얼마였다? 1이었다. 여기 1이 가다. 알았지? 적극적으로 안 하면 난 모른다고 진짜. 이건 중간고사 모른단 말이야. 넘어가. 67번 볼게. 체크하는 거 67번입니다. 참고하지. 학교 대신에 한 문제 나와요. 이거. 나오니까 이게 애매하게 우리가 도박을 할 수는 없어요.
시험에 가서 찍어야 되는 일을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기억 보기 보죠. 기억. 자, fx와 gx가 모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더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그죠? 존재하지 않는 것끼리 더했을 때 존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0, 0, 이렇게 오다가 뚫려, 여기 막혀, 이런 그림 괜찮고요. 1, 마이너스를 처리하시면 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오시다가 빵꾸뽕, 이렇게 가면서 1, 여기 마일. 이거를 fx 그래프라고 생각하시고, 이 친구를 gx 그래프로 생각해서 여기를 a로 처리했을 때 이것을 더한 건 둘 다 a에서 극한값은 없는데 이거 더한 건 존재합니다. 이 그림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많은 보기들의 틀린 이해가 됩니다. 니은 보기. 자, fx와 gx를 더한 이 친구가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f에서 gx를 뺀 이 함수도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질문이 f가 존재하는지를 물어봤어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이유는요? 아, 여섯 오늘 잘한다. 고맙다. 자, 이유는요? 그렇죠. 지금 얘가 수렴이고 얘가 수렴이니까 수렴은 뭐 해도 수렴이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수렴인데 나눌 때 분모가 얼마만 아니면 0만 아니면, 알았지? 더한 거 여전히 수렴이 돼야 돼. 더하니까 또 날아가면서 몇 fx가 수렴한다는 거야. 얘가 또 수렴한다는 걸 알게 돼. 또 상수배도 된다 그랬어.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해버리면 돼. 2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지. 더한 다음에 상수배까지 하니까 완벽한 수렴. 얘는 참. 자, 디귿. 자, f가 수렴이에요. 간단하게 쓸게. f가 수렴이고 f 곱하기 g가 수렴이래. 요렇게 둘이 수렴한대. 그리고 이러면은 g가 수렴하는지 물어봤어. 그럼 자, 이거 둘이 뭐 해야지 만들어지는 거? 나눠야 만들어지는 거. 근데 거기서 보니까 나눌 때 이거분의 이거를 해야지 얘가 만들어지잖아. 수렴이니까 나누는 것도 수렴인데 얘가 분모로 가니까 얘가 얼마가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지, 그지? 괜찮지, 그지? 디귿식에서 옳은 거야, 옳은 거? 옳은 거.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내면 어떡할래? 몇 번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악랄한 선생들이 있다. 봐봐, 똑같은 보기다. 거기서 그거 그 디귿 보기에서 그 리미트 SA로 갈 때 이렇게 나왔잖아, 그 보기에서. 근데 이 보기가 만약에 이걸로 바뀌잖아? 그럼 이거 거짓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보기가 바뀌는 거야. 이거가 아니라 이걸로 바뀌잖아? 그럼 이거는 그러면 거짓 체크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주 악랄하지 이거.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하고 일단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아니면 된다고 알고 있어. 그치? 근데 분명히 나누면 되는 건데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것 같은데? 3인가? 근데 이게 거짓이야. 이유는 분모가 0은 아니지만 0을 향해 가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극한이 0이 아니라는 말을 줬어야 돼. 이게 완벽한 보기인데 이렇게 장난치면은 이건 함수값이 0이 아니라는 소리구나. 극한값은 0일 수 있구나. 이런 문제 생길 수 있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거짓 체크할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해. 그치? 엄청 그렇지, 저 상황이. 근데 본 적이 있어, 내신에서. 그거 체크 좀 하시고. 그러니까 극한값이 0이 아니어야 되지 함수값만 0이 아니라 조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0이 아니면 함수값도 0일 수 없거든요, 이거. 그리고 둘 다 포함하는 조건인데 조건이 바뀌면 조금 약간 치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보기는 완전 주승 거예요. F가 수렴을 하고요. 자, G분의 F가 수렴을 합니다. 요거 둘이 수렴을 할 때 질문이 이제 G는 수렴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수렴인데 얘가 뭔지를 물어봤다고 이거. 이 둘이 뭐 해야 이거 만들어져?
이 뒤에 거로 나눠야 되잖아. 이걸 뒤집어서 곱한다는 게 얘로 나누는 건데 얘가 0이 아니란 조건이 있어. 극한값이? 없지. 무조건 거짓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참거짓 계열의 웬만한 복귀들은 연소함수의 그 함수 극한의 성질을 쓰는 거야. 성질. 알았지? 정확하게 한 번에 가자고 이거. 계속 와 디귿 보기 어려운데 헷갈려 하지 말고 헷갈리는 보기는 따로 있을 거야. 시험에 가서. 어려운 게 등장을 한다고. 근데 그거 하나 뺀 나머지는 정확한 체크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 다 알면 좋겠지만. 넘어가. 72번. 이 문제 그냥 별표를 쳐놓고 그냥 이제 약간 좀 상황이 좀 그래요. 변태무상입니다. 네, 이제 딱 정확한 패턴이 없는 스타일이라서 너에게 영향을 놓는 건데 자, 쌤이 푸는 거 보고 해설집 내가 파일을 보내드리겠지만 해설집 풀이는 이상할 거니까 요거를 보세요. 그냥 72번입니다. 자, 질문에서요 fx가 4x 3승에다가 플러스 2x라는 함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오랜만이네. f의 역함수가 있다. f 인버스 x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실 때 그 다음에 5x분의 문제를 빨리 읽고 본인 풀이를 보시던가 어떻게 풀었지를 기억하시던가 이게 좋겠죠? 네 잊지 마시고 자, 저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여기서 좀 이게 동의를 좀 해줘.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거야. 그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이런 fx의 극한을 구하라는 식이 있어. 저 x가 나름 변수거든, 변수. 근데 내가 이거를 리미트 뭐 t를 a로 보냈다고 바꿔주고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어때? 똑같지 저거는. 저 다른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아니 뭐 시그마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기호들도 마찬가지지만 변수는 체인지해도 돼. 뭐 문제가 되겠어 이게. 같은 값이다. 문제 될 거 없다. 이거 체크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역함수 관련이 나왔으니까 이 역함수를 좀 체크를 해야 돼. 근데 또 언제 모르지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역함수 체크를 좀 할 건데 이런 거 있거든. 우리가 그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이거랑 동일한 뜻으로 교과서에 이렇게 체크되어 있거든.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근데 f한테 x 넣어서 y가 나오면 f 인버스한테는 자 누가 들어가면 y가 들어가면 누가 나온다? x가 나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알았지? 역함수 구해서 푸는 문제 더 이상 없어. 니네. 앞으로는 없어. 남은 과정에서는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을 거라고. 근데 성질을 쓰는 거야. 저성질을 쓰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중간에 이 기호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 같은 뜻이라는 거야, 저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좀 어려우니까 잘 생각하면서 들어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한 점을 바라보는 이게 시선 처리거든 이게. 어떤 점이 하나 이렇게 있어. 근데 요 함수 입장에서는 이게 x가 들어가서 y가 나온다는 식 아니야 이게? 그치? 그러니까 f라는 함수는 f를 받아서 y로 변환시켜요라는 뜻이잖아 저게. 그렇기 때문에 저게 방향성이 지금 보여. 이걸 양함수의 표현을 그래 모든 아이들은. 이렇게 여기서 여기를 바라본다는 거야 저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정의역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치역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 친구의 식은 약간 보는 관점이 달라. 얘는 이 똑같은 점을 바라보는데 자 누가 들어가서 y가 f 인버스를 타고 x를 체크한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x 이게 y 체크돼 있을 여기 x, y잖아. 근데 그거를 원래 함수는 이쪽 방향으로 찾는 거야. 니를 넣어서 너를 찾는다라는 시선이고 얘는 같은 점을 그냥 여기서 바라보는 거야. 일로 와서 너를 찾겠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똑같은 점을 그냥 X축에서 바라볼까 Y축에서 바라볼까의 싸움인 거야. 알겠지 그치?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친구는 정의역이 어디 있는 거야? 도훈아, 정의역이 어디 있는 거야? Y축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정의역이 Y축에 있는 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지. 웬만한 다른 함수들은 정의역이 다 이쪽에 있는데 얘만 정의역을 Y로 보니까 되게 불편하잖아. 그래서 얘를 X와 Y를 바꿔주잖아,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의역을 X로 갖다 놓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리를 바꿔버려. X, Y 자리를 바꿔버리니까 X가 Y로 바뀌고 이 Y가 X로 바뀌면서 이런 세 번째 함수가 탄생을 해. 알겠지? 뭐 5분 정도 정리해드릴게. 그러면 얘랑 얘는 그냥 동일한 점을 여기서 볼래에 대한 싸움이어서 둘은 그냥 동일한 함수야. 그냥 요 하나의 함수를 요걸 봐봐. 1번, 이걸 2번이라 생각했을 때 요 하얀색 함수는 1번이자 동시에 2번이라고 잊지 말라고. 적분감은 또 나와 이제. 정적분이 또 나온다고 여기서 기말고사 때. 그때 이 시선이 있어야 돼. 그런데 얘는 자, 뭘 바꿔버린 거냐면 X랑 Y를 바꾼 친구 아니야? 이거 무슨 대칭 들어간 거야 이거? Y는 X 대칭이 들어가서 이걸 3번 함수라고 그랬을 때 이 3번 함수는 얘네들과 그래프가 달라. 얘는 이렇게 생겨 있는 거야. 이렇게 생겨 있는 거라고. 얘는 다른 그래프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그래프야 얘는. 근데 얘랑 얘는 같은 그래프라는 걸 꼭 알고 좀 살자. 저걸 아는 애들을 보통 상위권이라고 한다. 역함수가 뭐야? 맨날 Y에서 대칭시킨 거죠. 이 얘기밖에 안 하거든. 중위권, 중상위권 애들이. 걔네가 얘는 뭐야? 역함수인데 대칭이 안 된 친구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 둘이 구분 자체가 안 된단 말이야. 불편해져 나중에. 불편해져. 좀 문제가 까리까리해지고 거기 예민하게 건들면은 무슨 말이지? 이런 일이 생겨. 그러니까 꼭 기억해. 얘랑 얘는 그냥 원래 거랑 똑같은 그래프인데 그냥 여기서 볼래의 싸움이야. 근데 얘는 대칭이 된 거야. 다른 그래프야 얘는. 그치? 근데 이게 다시 접어놓은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나온 김에 5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 보시죠. 자, 보세요. 문제로 가서 이제 정리해봐. 지워버릴게요. 이 친구가 3번이라는 성명이다. 얘가 3번이다. 대칭 이동식 이렇게 얘가 3번 그래프다. 그리고 쟤네 둘은 현재 이거 대칭일 수밖에 없다. 또 파란색, 이 보라돌이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제 문제로 가자. 봐봐, 풀어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이 F 인버스 X 보이죠? 얘죠, 얘. 그쵸? 1번, 2번, 3번 중에 얘 몇 번 함수입니까? 저기 3번 함수죠? 대칭 이동 되는 거니까 우리는 저걸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3차 함수, 역함수는 세제곱근 붙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저거 궁금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우리 플레이는 얘를 사용하겠다예요. 2번 쓰겠다는 말이에요. 2번 사용하고 싶어. 그러니까 저 변수 x를 y로 바꿔야 돼요. 보세요. 말을 잘 들으면 잠이 안 온다니까요. 듣는 신용을 하니까 잠이 오죠. 자, 갑니다. 변수 y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5y분의 f 인버스 y로 바꿔도 원래 거랑 어떻습니까? 이게 똑같은 극한이라고 아까 분명히 동의했죠? 선생님 같은 거예요 라고 동의했거든요. 맞죠? 이 f 인버스 y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이게 바뀌어야지 이렇게. f 플러스 y는 원래 x인데. 이게 개념이야 이게.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우선은 5y분의 x로 바뀌었는데 야 y는 또 이거로 바꾸면 되지 않겠냐? y가 원래 fx인데. 그치? y가 원래 x 들어간 함수값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얘를 가로치고 4x 3승 더하기 2x로 바꿔치기 하면 이제 끝난 거야 여기까지. 후루룩 끝나버리지. 그치.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자, y가 어디로 보낸다고 그랬어? 근데 이게 x가 변수니까 뭐지? 변수가 y가 없는데. 근데 y가 0으로 가면 x는 어디로 갈지만 고민하면 되잖아. 근데 관계식이 이거잖아. 맞지. 근데 이거 x 0으로 보내봐. y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러니까 y가 0으로 가면 x도 0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x를 어디로 보내도 문제없다. 이렇게 바꿔도 문제가 없다. 약분할 거 하시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시고 약분하시고 하나 날려주시면은 4x제곱에 이렇게 남지 않을까요? x 0으로 보내면 이거 10으로 수렴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10분의 1이다. 곱하면 답은 10이 되겠네요. 이렇게 푸는 게 역함수를 좀 아는 친구들의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복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마 보고 끝내는 거 아니죠? 질문입니다. 79번 볼까요? 79번입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그거 안 쓸 건 안 쓰겠습니다. 79 문제 읽어보시고. 자, 79번에 A 보입니다. A. 그거 X 무한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2차 분의 1차입니다. 얼마나 수렴합니까? 0으로 수렴합니다. 내가 잘못 적은 건가, 이거? 자, 그 다음에 B. B는 2차 분의 2차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2분의 6으로 수렴하는 거죠. B 값은 얼마입니다? 3입니다. 결정했고요. 자, C는 요거 뭐 간단하게 유리화 좀 하세요. C는 자 리미트 유리화 아니죠 이거 그죠? 유리화하면 안 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개수분의 개수 보시는 거예요. 자 1x 분자가 루트 9입니다. 얼마로 수렴하는 거죠? C는요? 3이죠? C도 3입니다. 이거 질문하는 사람 혹시 이거 마지막으로 유리화한 거 아니냐 이거? 그치 그런 느낌 그 냄새가 약간 나는데 이거?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유리화하는 거 아니라고 알았지? 최고창 대장끼리 개수 비교하는 거라고. 유리화하면 또 이상한 애 생기고 또 작업하면 또 원래식으로 돌아온다 이거. 재미난다 이거 도로만보다 이거. 그런 거 되게 많어. 그러니까 먼저 유형 그러니까 어떤 부정인지를 체크하고 그에 맞는 연산을 해주셔야 돼. 루트 유리화 본능 안 된다고 이거. 그렇지? 그거 좀 버려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요거 이제 우리가 미분까지 공부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0분의 0의 극한들 있죠.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같은 거 있고 대부분 다 미분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거 내가 옛날에는 막 인수분해 막 약분 막 이렇게 풀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미분계수인데? 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배우고 오셨으니까요. 이제 넘어갈게요. 지금 쭉 넘어가네요 지금. 자, 뭐 나온 김에 그 다음 함수 결정 파트에서 테크닉을 하나 좀 알려줄게. 잘 봐봐. 지금 누구 좀 하자. 어디냐면은 그거 거기야. 그 97번 유형. 그러니까 유형 13번.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학습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배우고 중간 범위까지를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문제를 함수 극한처럼 푸는 게 조금 답답해지죠. 자, 요거 좀 메모합시다. 그냥 별것도 아닌데 그 실전 개념처럼 만들면은 참 괜찮게 잘 쓰이거든요, 이게.
자, 보세요. 우리가 그 미분 단어 공부할 때 그 fx를 이러면서 fx를 x-a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남은 요 나머지를 계산해봐라. 이런 거 이제 나와요. 나머지 그래서 막 이거 항등식 세워서 막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선물을 하는지를 한번 지금 보여드릴 테니 잘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보세요. 이걸 해보라 그러면 확인 작업 한번 해볼게. 나머지가 뭔가 봐봐. 여기서 그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x-a 제곱으로 나누면은 뭔가 이렇게 몫이 생긴다는 거 아시고, 이 뒤쪽에 나와 있는 친구가 원래 얘가 나머지죠. 근데 그 나머지가 원래 2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1차 이하가 돼야 되니까요. 여기를 보통 이렇게 px 더하기 q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 pq가 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첫 번째는 먼저 a 대입하고, 원래 하던 대로 항등식이니까 여기다 그래서 첫 번째는 x에다가 a를 대입해 보시고, 얘가 이제 fa가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a가 들어가니까 이게 pa 플러스 q가 되고, 첫 번째 관계식이고, 두 번째 관계식은 이제 미분해서 a 넣는 거다 이거. 그렇지? 미분하고 이제 a 다시 대입한다. 미분해버리면 좌변이 f'x가 만들어지고, 자, 곱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더하기, 앞에 거 가만히, 뒤에 거 미분,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p, q는 사라지고, 한 번 더 a 대입, 한 번 더 a를 대입하시면은 f'a가 만들어지고 사라져 얘만 남지, 이렇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식이랑 이런 관계식이 나왔기 때문에 요 px를 한번 적을 수는 있을 것 같아. 맞지? 그럼 저 p 값이 뭐냐면 f'a에? 그래서 우선 내가 다시 적어보면은 이게 우선 f'a에 x까지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q를 적고 싶은데요. 얘가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럼 q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q는요, 이게 fa에다가 얘가 넘어와서 pa가 넘어오면 되는데, 또 p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제가요, 빼기 그 f'a 곱하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맞죠? 요게 지금 나머지의 정체입니다. 요거 이제 요 f'a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묶어버리면 f'a에다 걸어치고 x-a라고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지. 얘가 지금 나머지의 정체가 되는 거다. 요게 저 나머지의 정체였다는 거야. 이만큼의 식. 뭐지 이게? 오늘 할 얘기인데 모르겠니? 뭔지를? 알 수 있지 않니? 니 저번 오늘 뭐 처음 하는 애들 사진 않는데? 야, 그럼 봐라. 생각을 좀 급하게 좀 해봐. 이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빨리 뭘 찾아내야 되지 않겠냐? 진짜 모르는 거면 되게 슬픈 거야 이거. 봐봐. 야, 여기 a,fa 아니야? 거기서의 접선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니네 이거 기울기 뭔데? 이걸 f'a라 부르지 않아? 지나는 점이 a,fa인 거 아니야? 이 식 이렇게 세울 거 아니야 그러면? 접선이야 저거. 그 나머지의 정체가 나오는 거야 저게. 얘가 이 나머지의 정체가 fx라는 함수에 x는 a에서의 이게 접선이라는 결론이 나. 저게 2차식 완전 제곱 나눴을 때 나머지의 정체가 돼.
그지?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는 거 좋은데 본인이 찾아내는 것도 참 중요해. 그러니까 내 말이 이제 이거를 봤는데 아무 감정이 안 들면 이거 공부 못해 이거 앞으로 할 수 없습니다. 듣고 반응한다는 거 아니야? 안 되지. 문제는 혼자 푸는 것 같아. 시험장에서. 잘 봐. 이게 우리한테 어떤 선물을 주는지를 좀 알려줄게. 봐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명령이 들어온 거야.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근데 처음에 초반에 이게 참 괜찮아. 유식 자체가 참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fx식을 세우라는 명령으로 생각하라고. 만약에 우리가 자, 뭘 알고 있다면, 접선을 알고 있다면, 그럼 식은 이렇게 세우라는 거야. 자, 내가 보여줄게. 봐봐. 잘 봐봐. 참고사항으로 이거를 좀 잘 느껴봐봐. 만약에 fx 함수가 x 세제곱에 점점점점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 3차 함수라 가정을 좀 해볼게. 그리고 나서 자, 리미트 x가 뭐 한 3으로 보내보자. 3으로 보냈을 때 분모가 x-3분의가 있고요. fx-5가 2일 때 이런 정보를 준단 말이야. 되게 많이 만나보지 않았니? 이런 정보들? 많이 보던 정보야 저게. 그런데 이거 하나를 딱 만났을 때 얘가 2로 수렴한다는 뜻이거든.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가 정말 중요해. 정말 중요하다고. 왜냐면 여기 시간 다 뺏기거든 애들이. 여기다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하면 망해. 내신에 가서 시간이 없어. 대응할 시간이. 이거 세팅하고 한 5문제 풀어볼래? 거의 30분 걸려. 연립 계속 해야 되거든 이거. 어떻게 하는지 봐. 자, 우선은 분수가 뭐 했습니까? 수렴했죠. 분모 어디로 갑니까? 그럼 분자 어디로 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F3이 얼마인가? 이거 알 수 있고요. 그럼 당연히 이거 5를 F3으로 바꾸지 않았을까요? 이거 F'3 아니에요? 그러면 F'3은 또 얼마가 되는 것이다? 요까지는 오신 거야, 그치? 요까지는 니네 학교 150명, 200명 다 쓴다고 이거. 선배 이거 못 쓰겠냐고. 공부 좀만 했으면. 요거 쓰는 애들이 이제 그냥 일반 하수들 다 쓰는 거지. 근데 조금 이제 보이는 중수들이 있지. 중수들. 자, 뭐가 보인다고 지금? 그치? 이거 딱 두 개를 봤을 때 뭐가 보인다고? 뭐가 보인다고? 크게 말해. 접선이 보인다 이거야. 접선이 보인다. 이거 접선 주는 거 아니냐? 3에서의 기울기가 2짜리며 3,5를 지나는구나 이거야. 근데 이게 앞으로 이 구조가 접선 구조, 접선 준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진짜. 이 접선 주는 식이야 이게. 접선의 방정식을 가르쳐주는 식이다. 그럼 가자. 알아야 사실은 x는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기울기 얼마짜리고 2짜리고 자 3 넣어서 5 나와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뭐. 요게 접방이야 접방. 접선의 방정식. 얘까지 쓰는 애들은 그래도 중수 정도는 되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이거를 사용하면 식이 이렇게 이쁘게 세워지는 거야. 잘 봐. 이제 모소가 되는 거야. 이거 좀 잘하기를 바래. 봐봐. 자, fx는 자, 우리가 x가 얼마인 순간에 접선 받았습니다. 3. 그러면은 이 앞에가 x마3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그냥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x-3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바로 누구의 자리라고요? 나머지. 그게 접선 자리라고요. 뭐라고 적으면 돼요?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요. 여기만 처리하면 돼요, 이제. 근데 3차 함수였는데 최고차 함수 얼마짜리였습니까?
1자리였죠? 당연히 여기 x지 않을까요? 여기 하나만 몰라요 라고 하시고 요 p만 결정하는 식을 따지시면 돼요. 문제 조건부터 있겠죠 이제. 식은 반드시 이렇게 세워지시는 거예요. F3은 5니까 AX제곱 BX 더하기 C 27 더하기 9A 더하기 3B 더하기 C는 5 오케이 미분해서 합느니까 우와 9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5문제만 풀면 지치고 시간 다 뺏겨요. 알겠죠? 식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세웁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 빠르게 정리 제발 복습. 그러니까 98번 문제를 보라고 센에서 보니까 뭐 난이도가 뭐 쉽지 뭐지? 근데 그거 바로 이렇게씩 세울 수 있겠냐 이거? 그 문제 봤더니 F4가 0이야. 그 분수가 수렴했는데 그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 0으로 가야 된다고. 그럼 어차피 F4가 빵이니까 그 위에다 붙여주면은 F'4가 9가 된 거야. 그치? 이건 미분 문제야 사실은. 그런데 그럼 뭐야 이게 x는 4에서 무슨 선을 받으신 거야? 접선 받은 거야 이거. 기울기 얼마짜리고 9짜리니까 9 딱 적은 다음에 4는 딱 나오면 되니까 마36 이러면 접선 구하신 거야. 그러면 식이 바로 세워지는 거야 이게. 봐봐 fx 함수는 x는 4에서의 접선이니까 자 누구로 나누었을 때 x-4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여기 몫이 뭔가 붙어있으면 되고 이 뒤에 접선의 자리가 바로 나머지의 자리라고. 근데 최고차함 대수가 얼마인 2차 함수라고 그랬어. 야, 그럼 이거는 여기 그냥 이게 곱하기 1로 끝나는 거 아니겠냐. 이게 fx의 모습이야. 식이 이렇게 세워져야 돼. 알았지? 막 전개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알아야 되는 문제 풀 때 필요한 거 그냥 개념 탐구라고 합시다. 개념 탐구. 자,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거예요. 절대 모르지 않는 거. 그러니까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뭐 x 3승분의 너무 쉬운 걸 한번 해볼까? fx가 이렇다. 뭐 이런 조건 만나면 너희가 그냥 가볍게 해석해버리지. 자, f 다항 함수입니다. 그죠? 당연히 물론 다항 함수고요. f 몇 차 함수죠? 네, 3차 함수고요. 이럴 때 너희가 해석하는 방식은 저게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동차식이 돼야지 수렴한다. 0이 아닌 값으로. 2로 수렴했기 때문에 그러면 fx 함수는 최고차 함수는 2짜리고 그 3차 함수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죠? 근데 맨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도 있죠. 리미트 x가 제로로 가실 때 x 뭐 제곱분의 뭐 fx 이런 게 있습니다. 얘가 5일 때. 그러니까 뭐 이런 정보도 나올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느냐?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면 좋으냐면 이게 F가 몇 차인지를 알 수가 없어. 저거는 무조가 몇 차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 맨 끝에 끝나는 친구 있잖아. 이 끝나는 친구가 5로 끝나고 그 친구의 차수가 2차라는 뜻이야. 저렇게 끝난다는 뜻이야. 저게. 그러니까 규칙이 저 위에 거는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고 저 아래 건 최저차항에 대한 정보야. 뭐 한쪽으로 이런 거야. 여기서 확인 작업을 좀 해주면 봐봐. x가 제로로 가실 때 자 이게 x 제곱분해가 있지, 그지? 근데 얘가 지금 5로 수렴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생각을 해봐. 분모 어디로 가? 이거 저 안 날리면 큰일 나. 무조건 살아있어야 돼. 두 개 약분돼야 되거든. 이거 약분되고 쭉 가면서 이 뒤에가 이렇게 끝나야 돼. 그럼 생각을 해봐. 이거 두 개 날아가지. 이렇게 날아가고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은 다 어디로 보내니까 없어지면서 누구로 수렴이야. 요렇게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가 자 잠기운 좀 빼. 진짜 공부하는데 진짜 잠이 한 30% 있으면 어떡하냐고 진짜.
전개한다고 생각해봐. 자, 끝나는 게 몇 창으로 끝나냐고 이게. 그렇지. 그 개수가 얼마고. 그렇게 기억하라고. 여기는 한 번에 읽으라고 그냥. 아, F는 2차로 끝나는군. 그 개수가 5네? 이렇게 읽으면 돼. 그러니까 저 1차항 상수항은 없어야 돼. 한 번에 끝내기, 한 번에 끝내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 요거는 첫 번째 거는 최고차항. 요거 정보 주는 거고요. 요 구조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최저차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서는 어느 정도 정리하셔도 좋아요. 여기서 이제 막 응용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응용이 또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랑 조금 한 번만 더 적어봐. 요거까지 같이 내놓으면 불편해질 수 있어. 자, 여기서 요걸 한 번 더 비교 좀 하면 좋은 게, 만약에 리미트 이번에는 x를 그러니까 1로 보내. 1로 보내면서 얘가 그 뭐 x-1의 제곱분해 막 이러거든. 이거 뭐 x-1을 또 제곱분해 뭐 fx가 있는데 얘가 또 5로 뭐 4로 수렴한다. 뭐 이렇게 또 이제 물어보기도 하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분모가 이제 이게 0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그럼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이거 식 보여놔서 이것도 이제 한 번에 훅 가면 좋다는 거야. 복습이 필요하다는 거야. 봐봐. 이거를 x를 1로 보내주면 얘가 x-1의 제곱분해는 좋아. 이거 반드시 없애줘야 돼. 이거 없어지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더하기 4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잘 봐봐. 그러면 x를 어차피 x-1의 제곱은 없어지고 x를 어디로 보내는 중이니까 1로 보내주면 돼. 근데 여기가 다 없어지면 되잖아. 그럼 1을 넣었을 때 없어지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그래서 정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이 fx의 모습은 얘가 몇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의 x-1의 n승, b의 x-1의 n-1승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x가 아니라 x-1로 식을 세우면 돼. 이러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맨 끝에 끝나는 친구가 몇 차로 끝나고 몇 차로 끝나고 2차로 끝나잖아. 끝나잖아. 그치? 그리고 앞에 개수가 얼마고?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 식을 이렇게 세우면 돼. 이럴 때. 응용이야, 응용. 맨날 이게 0으로 보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 그렇지? 이럴 때도 대응할 수 있다 이거야. 대신에 식을 이렇게 세워야지. 3차식이었으면은 a 곱하기 x-1의 3승 더하기 4 곱하기 x-1의 제곱이라고 그냥 끝내버리면 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답낼 때는 뭐 전개를 하시건 뭔가 하시면 되겠지만, 이럴 때는 이 구조를 끌고 가는 게 더 편해요. 알겠죠? 정리하시고 이제 이런 상황 나왔을 때 좀 사용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문제를 푸실 때. 그러니까 좀 지양해야 되는 거는 그냥 무턱대고 ax3승 bx제곱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놓고 문제를 풀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게 중2 연립방정식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답은 나오거든요. 그냥 나오거든요. 그게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연립방정식을 몇 번 더 풀어야지 뭐 얼마나 잘 풀 거예요. 다 잘 푸는데 의미 없는 연산이 되는 거야. 뭘 배우려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질문 체크할게. 99번이야. 네마크 하시고 99번 읽어보시고 쌤 문제를 좀 적어놓겠습니다. 적어도 없어 보이는데? 좀 필수인가 줄게. 99번 디자인을 잘 읽어줘 봐봐.
자, 99번 한번 해보자. 이게 니네가 이거를 못 풀지 않을 거야. 하다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에 어떻게 갖고 놀지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자, 먼저 가족권. F 몇 차식이고? 3차식이고, 그리고 3차 계수는 그 X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얘가 없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차 계수가 얼마란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점점 가는 게 점점점. 근데 그 오른쪽 조건 봤더니 F는 최저차항이 몇 차고? 1차고. 그 최저차항 계수가 얼마고? 왜 이렇게 안녕이야, 알았지? 이게 끝난 거야, 이게 그냥. 알겠지? 무슨 말? 이렇게 푼다고 이렇게 그냥 해석해버리라고 그냥 깔끔하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원래 가족관에서 알려주신 거고요. 요 최저차항 4x를 알려주신 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표본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해결되는 거라서 101번을 지우고. 우선 중간고사를 좀 더 탑에서 잡고 싶어서 그 진도는 간단하게 하던가 아니면 강의를 대체할 수도 있다. 다른 반들 그렇게 하는 반들 지금 많거든. 강의만 보고 오셔라. 이제 예제로 연습을 시켜드리고 끝까지 갑니다. 자, 보세요. 자, 먼저 다음 함수 fx가 있습니다. 다음 fx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조건 한번 보세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3분의 fx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 이게 4로 수렴하신다. 그리고 gx는 뭐 그러하시다. 그랬을 때 이제 또 조건이 gx라는 함수는 fx에서 f-3을 뺀 것으로 생각한다. 그랬을 때 질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실 때 요거는 인수분해는 좀 해놓자. x 더하기 3이 아마 친구일 것 같고요. 뒤에다가 x 마삼분의 1은 떨어뜨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fx 곱하기 gx당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괜찮죠? 이게 뭐 우선 문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제 갈 길을 갑시다. 여기서 우선은 수렴하는 분수하면서 성질이 있으니까 일단 한 번 더 미분으로 풀어줄게. 자, 얘가 지금 수렴을 한다고 그랬는데 부모가 0으로 가지 않니? 이거 분자 0으로 가져야 되는 거지 이거. 그래서 이거 분자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게 지금 x를 마이너스 3으로 보냈을 때, 그럼 이제 f 마이너스 3에다가 자 빼기 마삼을 제곱하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은 현재 9입니다. 9 취급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조건도 있었어. gx 요거를 바꿔도 괜찮다는 얘기거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정리 정돈을 한번 할게. 잘 봐.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시고요. 얘는 더 이상 묘하지 마세요.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로 수렴하는 애예요. 이따가 뭐 곱하시면 답이 되는 거고. 해봐라. 싹 하셔서. 얘가 x 더하기 3분의 fx를 따로 처리하세요. 왜냐면 x를 마삼으로 보내면 9로 가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9로 가는 애니까 미워하지 마시고, 얘도 마이너스 6분의 1로 가니까 미워하지 마시고, 여기만 잘 처리하시면 되는데 얘 이거 그대로 쓰자. 여기 gx가 보이는 데고, 그치? gx가 fx 빼기 f-3의 구조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요 애가 얼마인지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뒤에 x 마삼분의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의 식이거든. 정리 다 된 것 같아.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로 가고 얘는 9로 간다는 걸 알고 있는 중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잘 써먹어야 되거든. 잘 봐, 여기서 요 노란색 동그라미만 구하면 답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2차 값을 하면 안 돼. 애들이 되게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야. 잘 봐. 이거 F-3이 지금 얼마나 그랬지? 이게 9라 그랬지, 그지? 여기 X 마삼으로 보내면 이거 얼마가 되지? 이게 9가 되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같은 거로 본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애들이 많이 하는 실수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를
뜬금없이 이거를 지워서 9로 바꿔. 왜? x 마삼으로 보낸다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거랑 똑같은 식 취급을 해. 이걸 4라 그런단 말이야. 이러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저 식 안에서 저 리미트 기호는 그 가로 안의 전체의 모습을 한 번에 리미트를 닫히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건들면 안 돼. 알았지? x제곱은 x제곱이고 마삼의 제곱은 마삼의 제곱인 거야. 다른 식인 거야. 리미트를 취했을 때 같은 값이 될 뿐. 알겠지? 무슨 말인지? 리미트는 그 안쪽에 있는 모든 애들의 리미트를 다 취하던가 아니면 그 하나만 리미트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무조건 오류야 그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자, 가져올게. 봐봐. 자, 리미트 x가 마3으로 가고 있고요. x 더하기 3분의고요. 잘 보세요. 요건 좀 이따 하시고 요거 가지고 옵니다. 요거 가지고 와요. 요거. 얘 가지고 와서 지금 얘가 지금 마이너스 x제곱이 이렇게 있었거든. 이게 지금 4로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쟤네 말은. 근데 여기다가 내가 빼기 잘 봐. 빼기 f 마삼을 할게. 뭐 이유는 간단한 게 이 얘가 지금 여기 있기도 하고 미분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이거 이렇게 팀 아니야 팀. 한 팀이지 이게. 근데 이거를 뺐는데 그럼 한 번 더 얘를 더해주면 되잖아. 근데 f 마삼이 지금 얼마라고? 이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정리 한번 재정돈. 다시 리미트 x가 마3으로 가시고요. 잘 보세요. x 더하기 3분의 fx 빼기 f 마3 친구는 여기다 있으라 그러고 다시 더하기 x 더하기 3분의 이거 마이너스를 묶어도 괜찮겠다. 이 친구랑 이 친구 가져가는 것이다. 맞지? 그럼 묶어버리면 마이너스를 묶었으니까 얘가 x제곱에 마이너스 9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맞지? 얘가 지금 4가 되는 상태인데 요거는 사실 f 프라임 마삼이기도 하고 내가 구해야 되는 노란색 동그라미기도 하고 근데 얘가 살아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막 바꿔치기 하면 이게 아예 없어진 식이 나와.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인수분해 하셔서 약분하시고 또르륵 여기가 이제 x 마3으로 약분이 되니까요. x를 마이너스 3으로 보내주시면 요 보라돌이를 마이너스 6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럼 얘가 동그라미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앞쪽에 동그라미 수렴값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6으로 가는데 여기 뺐잖아요. 얼마가 되는 것이고 6이 되는 것이고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동그라미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는 거 확인을 하신 거고요. 아까 얘는 9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정답은 이 앞에 요 세모가 9에 수렴을 하고 이 노란색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2로 수렴을 했고 이 뒤에 붙어있는 저 친구는 마이너스 6분의 1로 수렴하니까 약간 열심히 하시면 정말 3이 되겠다. 이렇게 못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류가 어디 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애들이 많이 틀리는 오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리미트 안에 어떤 특정한 한 명만 리미트 계산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할 거면 다 하시고 안 할 거면 다 안 하셔야 돼요. 한 번에 하셔야 돼요. 이 x제곱을 9로 바꾸면 큰일 난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틀리는 거예요. 위험하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109번 갑니다. 109번. 도형극한이야. 자, 보자고.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이거 좀 어려워하더라, 애들이. 자, 우선 보자고. 여기에 P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원 곡선을 안 그려도 돼. 그릴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보는 게 어차피 원이라는 게 우리한테 얘들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다는 그냥 이 정도 하나 주는 거지 뭐 대단한 거 주겠냐고. 저거 하나 주는 거지 뭐. 그래서 지금 얘네가 또 이 정피는 이차함수를 따라서 움직여요. 됐습니까? 해보세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자 t,
2분의 1 t제곱이라고 세팅을 하는 건 너무너무 기본 움직이는 점이니까. 그 다음에 자 점P가 그 이차함수 위를 따라서 원점에 간다 그러니까 이 t 어디로 보내주셔야 하고 0으로 보내야지 원점으로 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선은 리미트 t를 0으로 보낸다는 것은 확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얘네가 물어보는 게 잘 봐봐 원의 중심 C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의 극한인 거야. 원의 중심 C. 근데 그 원은 S축이랑 뭐 하는 애고? 접하는 애지, 그지? 그럼 내 말은 얘들아, 이 점의 Y좌표라는 게 요 길이랑 어때? 그러니까 차라리 길이의 극한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길이만 여기다가 잘 적어 주시면 돼. 당연히 t에 대한 식으로 적어야지. 그게 포인트야. 그리고 요 길이가 어때? 근데 여기 좌표 뭔지 모르겠잖아. 이런 걸 줘야지. 여기 그냥 그러면 여기를 C라 그럴까 C? 여기를 그냥 뭐랄까? 뭐 P라 그러세요. P 0,P. 그러면 관계식이 나오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여기서 자, 요 길이는 P는 루트 0,P랑 여기 0,P다 이거 0,P와 얘 사이의 거리다. 그래서 자 T는 뺄 게 없으니까 T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T제곱 마이너스 P의 제곱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이게 관계식이에요. 그냥 보기가 싫어요. 제곱하고 루트 없애버리시고요. 제곱을 합니다. 그럼 자, P제곱 어떻게 될까 이거? 없어지지, 그지? 이 루트 없어졌는데? 그러면 0이 되고요. T제곱 남아있습니다. 전개하시면은 여기에 4분의, 아니지. 맞네. 제곱하니까 4분의 1 T 4제곱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2병병이니까 아마 T제곱 P가 만들어지고, P제곱은 없어진 것 같은데. 맞지? 넘어가니까, 자, 이거 넘어간 다음에 T제곱 나눠버려. 그러면은 P는 이거지. P는 1 플러스 4분의 1이 이렇게 남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요 길이가 요거잖아요, 요거. P가 이거. 근데 T 어디로 보낸다 그랬고, 그 얘가 어디로 수렴하고, 그럼 답이 1이겠지. 극한은 0,1로 가까이 간다. 간단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도형의 활용 문제들은 문제에서 먼저 세팅을 먼저 해야 돼요, 문제를. 그 다음에 그 문제 어디로 가는지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변수로 뭔가 쓰시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야. 좌표를 잘 쓰면 된다. 근데 그걸 쓸 때 이제 도형 쪽의 느낌이 좀 있으니까 도형을 잘 체크하시면 되고요. 원은 그냥 같은 길이다를 주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5선 같은 거 다 써도 괜찮습니다. 오늘 접선도 조금 나가야 된다, 진도를. 그래서 빨리 오픈도 접선을 좀 들어왔어? 하자. 117번. 자, 그래프 보세요. 자, 먼저 요거부터 좀 읽어보시고, 문제 읽어, 문제. 쉬는 시간 준 게 아니라 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 와서 설마 갔다 와한다. 요거 읽어봐, 이거. 요거를 잘 읽어야 돼.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마이너스 1이 이쪽보단 이쪽이 편하다. 다르니까 잘 봐봐. 여기서 내가 fx라는 애를 fx-5에다가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 어차피 넘긴식이니까 똑같잖아 저게. 근데 이렇게 읽으라고. 이쪽이 커, 이쪽이 커. 이쪽이 크지.
그럼 정의역이 얼마 커진 거야? 함수값은 얼마 커진대? 이게 약간 이쪽 방향이잖아. 양수 방향이니까 5 커지면 하나 올라가는 거야. 모든 그래프들이. 근데 이게 만약에 1이 없었으면 이게 무슨 뜻? 힘들어. 답답해. 이게 무슨 뜻? 아는 사람은 대답해봐.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다섯 칸마다 그렇지. 그걸 뭐라 그래? 삼각함수에서. 주기는 오라 그러잖아. 니네 근데 외웠잖아. 근데 저 뒤에가 1이 붙어있으면 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쌤이 그래서 주기라고 해석하지 말라 그런다고 애들한테. 그리고 저게 1이 없을 때 저게 주기가 오란 뜻도 아니라고 저게. 그냥 5칸씩 반복된다는 뜻이야. 그 그래프가 2분의 5칸마다 반복돼도 저거는 성립을 한다니까. 그래서 주기가 오란 뜻이 아닌데, 근데 그게 수능에서 안 물어보지. 왜냐면 몇 문제 못 내는 거에서 그걸 내겠냐고. 삼각함수 2문제밖에 못 내는데. 그치? 그래서 그런 건데, 어찌됐건 이렇게 읽어. 정의역이 얼마 커질 때, 5 커질 때, 함수값은 얼마 커진다. 그 모든 그래프들이 띵빡, 띵빡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5칸 가면 무조건 한 칸 올라가 있어야 돼. 모든 포인트들이. 그런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보 조건을 주신 거야. 그 왼쪽에 마이너스 1 왼쪽이 안 보이지. 4 오른쪽이 안 보이지. 거기 조금 가르쳐 준 거라고 지금. 가운데 조금 허전한 부분이 있지. 1과 3 사이가 비어있잖아. 거기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왼쪽 붙어있는 포인트랑 바로 오른쪽 붙어있는 포인트는 알고 있는 거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런 거 알아내시고. 그 다음에 일단 정보 조건이 있습니다. 리미트 x가 1보다 왼쪽에서 온대요. f x 플러스 2에다가 f 마이너스 x분의 1이 하나 있는데 얘가 지금 2로 수렴을 한대. 뭐 고민할 게 없어. 얘랑 얘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따로따로 먼저 보는 거야 그냥. 우선 따로따로 보는 거야. 근데 왼쪽 거 먼저 한번 볼게. 자, x를 어디 근처로 보내고 있어? 1 근처. 조금 작지. 얘는 그럼 누구 근처로 갈까? 3 근처로 가지. 좀 어떨까? 좀 작잖아. 3의 자극한을 알고 있나? 알고 있나? 모르네? 이거 모르네, 그치? 근데 아래쪽에 물어보네? 질문에 있네, 질문. 문제 보고 있지? 그러니까 얘가 엄밀히 말하면 F가 이거잖아, 얘가. 근데 아래 보기에서 이거 묻고 있다고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잖아,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라는 거니까, 아, 너 알 수 있어. 이런 뜻 아니겠어. 얘가 가르쳐 주지 않을까. 근데 봐봐. X를 1 근처로 보내. 얘는 어디 근처로 가? 마이너스 1 근처로 가. 마이너스 1보다 좀 어때? 이거 가렸지, 그치?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야. 제발 부탁인데, 머리로 하지 마. 이 그래프 좀 그려줘, 제발. 이거 극복을 좀 해야 돼. 그래야 돼, 이거. 그래야지 정확한 판단이 들어가. 시험에서 오답이 나온다니까. 봐봐. y는 x분의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거 그려야 된다고. 그려볼게. 이렇게 가서, 자, 여기 음수지, 음수. 이렇게 있는 친구 아니겠니? 그치?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잖아. 그런데 x를 자 어디로 보내고 있었다. 1 여기로 보내고 있었다. 이 라인으로 보내고 있다. 근데 어느 쪽에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그럼 여기서 여기 함수값이 얼마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 그 마이너스 1보다 어떤 값을 가지면서 온다? 작은 쪽이다. 그래서 얘가 그냥 요 안에 친구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 온단 말이야. 괜찮지, 그치? 근데 그래프를 봤더니 마이너스 1 왼쪽 그래프를 모르잖아. 모르잖아. 자세히 생각해봐. 봐봐. F에 마이너스 1의 왼쪽 극한이 궁금해.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이거랑 같은 거 알겠냐고. 그렇구나. 같은 건 아니잖아. 같은 게 아니잖아. 봐봐. 자, 정의역이 얼마 커졌어? 그럼 함수값이 얼마 커져야 된다고? 여기다 이렇게 더하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는 4의 좌극하는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알잖아. 얼마야? 0, 0.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얘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웬만하면 눈에 보이는 거 사용하는 게 좋지 왼쪽 허전한 거 보는 거보다는. 다시 한번. 자, 우리는 이제 얘가 궁금하니까 굳이 이런 기호는 안 쓰는 게 좋아. 사실은 내 이미 생략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이게 궁금했었다고 이게. 근데 아까 얘네가 주는 이걸 잘 사용하시라는 거지. 이거를 좀 활용하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의역이 5 커지면 함수값이 1 커져야 돼. 그렇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정의역을 5를 키우면은 이게 f에 여기다 5를 더해주면은 이게 4의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냐고. 근데 얘가 정의역이 5 커졌으니까 함수값은 1 커져야 된다. 근데 f의 4의 좌극하는 그래프에 보인다고 지금. 그치? 이게 0이잖아 0. 얘가 B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1로 수렴하신다 이거예요. 그 친구한테 이 친구를 곱하기를 했을 때 얼마로 수렴해야 되니까? 2로, 그치? 2로 수렴해야 되니까. 이 친구는 얼마로 수렴하는 것이다? 마이너스 2로 수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왼쪽 하나 구하신 거고, 그 오른쪽 조건 똑같이 보셔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건 생략 본인이 보시고, 이런 디자인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23번으로 갑니다. 소는 기출일걸요. 맞죠? 해보세요. 자, 그 fx라는 함수가요. 그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 2차 함수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점점점만 찍어놓고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자 리미트 엄청 사랑받는 수능 기출입니다. 예전부터 A로 갈 때요. 그러니까 fx에다가 x-a분의가 있고요. fx에다가 마이너스 x-a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5분의 3으로 수렴할 때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은 뭐냐면 fx가 제로라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알파 베타입니다. 그때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저때가 보고 있는 차이를 구해보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하는 거 잘 보시고요. 뭐 정말 당연한 얘기 또 몇 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선은 x를 a 근처로 보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로 수렴하죠? 0이 됩니다. 그럼 얘는 누구로 수렴을 하죠? FA죠? 얘도 누구로 수렴을 해요? FA죠? 그럼 둘이 어차피 이건 사라질 거고 0으로 갈 거니까 FA분의 FA로 수렴하네요. 정상적으로 들어간다면 얼마가 돼야 맞아요? 1이 돼야지 맞죠? 1이 아닌데요? 왜 그럴까 이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FA가 얼마길래? 부정형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0으로 가고 0으로 가는데 이건 우리가 1이라 말 안 할 수도 있잖아. 만약에 FA가 0이 아니었으면 3분의 3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건 무조건 1인데. 근데 이게 FA분의 FA로 수렴, FA로 수렴이야. 근데 이게 0이 아닌 값으로 갔다는 거는 X-A가 약분되면서 또 다른 작업이 시작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너는 부정형을 읽을 수 있니? 이런 질문. 이해됐니 이거? 그래서 여기서 바로 알아냈어야 되는 거는 그렇구나 FA가 얼마였구나 이거를 알아냈어야 해.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자 이제 극한 쪽 말고요. 이게 어찌되건 이게 미분 단원 문제거든요. 사실 이게 미분 쪽으로 갑시다. 보세요. 가지고 와요. 좀 텐션을 올리세요. 여러분들하고 1등급 애들 다 하이에나 같은 애들이거든요. 그쵸? 먹이가 뺏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읽으세요. 무슨 짓을 할지 고민을 하세요, 지금. 그게 낫죠, 그죠? 근데 FA가 얼마인 거 알았습니까? 원래 FA로 보내니까, 요거 빼기 FA, 아래쪽에 S-1이 있으면 미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모 분자 누구를 나누는 게 정상적일까? 이게 좀 정상적인 변형 같아.
쌤 생각에는 분모 분자를 똑같이 x-a로 나누는 거야. 간다. 리미트 x가 a로 가숑. 자, x-a분의 fx 쓰시고 이렇게 되신 거고, x-a분의 원래 이게 있었고 요렇게 된 거야. 맞지? 이거 좋네. 그치? 느낌이 좋잖아. 이제 내가 아는 구조로 왔다. 얘가 지금 5분의 3으로 수렴하신다는 거 아니겠어. 근데 FA가 얼마인 걸 알아버렸어 우리가. 그 여기다가 당연히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경험은 있겠지 지금. 그럼 얘가 F'A로 수렴을 하는 거네. 그치? 근데 F'A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 더한 거분에 1 빼고 했는데 이거로 수렴한다 그러잖아. 너무너무 느낌적인 느낌이 F'A가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지. 근데 이게 좀 황당하게 이게 답이 4지 그래서. 이게 답이 4야. 근데 왜 4지 설명을 할게. 잘 봐. 나중에 이제 3차 함수 같은 거 배우고 나서 내신 대비하면 이제 좀 그런 걸 좀 알면 편하니까 가르치는데 잘 봐봐. 현재 얘네가 아까 이거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죠? 맞죠? 근데 FA가 얼마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이게 요 A가 한 근 아닙니까? 그럼 저 알파 베타 중에 하나가 A래요. 네, 잘은 모르겠어요.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니까 양수 쪽이 F'A가 4니까요.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생긴 그래프 아니겠습니까? 교점이 두 개 있다. 이게 두 개 알파 베타다. 근데 여기가 누굴까요 그러면? 이게 A겠죠? 왜요? 이유는 기울기가 양수니까요, 그죠? 여기 음수니까 F'A가 음수잖아요. 여기가 A겠네요, 그죠? 이거의 기울기가 얼마다? 4다 이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요 길이가 4다 의 주장이에요. 요 기울기가 요 길이다. 최고차항 계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당연한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뭐 1이라 가정을 하고 x-알파에 x-베타 이런 애가 있어요. 얘가 생김새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아닌 거라서 이건 편집할 때 자릅니다. 그런데 봐봐. 여기서 니네가 F' 베타를 구하려 그러면 이거 곱미분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요거 미분하면 1이죠. 이거 더하기 이걸걸요? 근데 여기다 베타 넣으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말하세요. 여기다 베타 넣으면 얼마냐고요? 여기다 베타 넣으면은요. 그렇죠. 그 F' 베타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네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이게 재미난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길이와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원래 이차 함수가 축과 통과하는 거기서의 기울기는 그 잘린 선부 길이랑 관련이 있어요. 알겠죠?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이거. 그냥 관찰력 있으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차 함수만 되는 게 아니라 3차 함수도 돼요. 3차 함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또 선행 다 해봤잖아, 한 번씩, 그치? 이렇게 들어갈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 곱하기 이거라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다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근데 정말 별것도 아니니까 기술이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좀 그렇게 풀어드릴 수가 없으니 어찌됐건 이 문제는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일 때 적용되는 건데 감사하게도 1자리였고, 그리고 여기가 A인데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4였기 때문에 요 길이가 얼마라는 소리고 4. 그래서 이건 정답이 4입니다. 그냥 떨어진 길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자마자 답이 4면 참 좋겠지만 안 보인다면은 별것도 아닌 계산을 첫 번만 더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원래 미분 계수를 안 쓰려면 여기서 풀이를 가셔야 돼요. 자, FA가 얼마였습니까? 0이니까 인수 정리에 의해서 fx 함수는 x-a, x-b라고 그냥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a, b가 아마 이 알파 베타 의미를 들고 있습니다. 답은 a-b의 절대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은 이 x-1을 당연히 묶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누는 거는 미분적 풀이였습니다. 바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가시고 분모 자리를 x-a로 묶어야 되겠죠. 너무너무 당연하게 x-a 묶어주시면은 x-b에다가 1을 더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가 x-b 더하기 1인가요? 잘하고 있나요? 나? 그 다음에 위에 거 x-a로 이거 빼기 이거 하는 중이라고요, 쌤이 지금. 그럼 이제 여기다 1 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가 x-b 이렇게 된 겁니다. 얘가 5분의 3이란 소리인데 여기서 뿅뿅 날려버리고 a로 보내주시면은 이 분모 자리가 a-b 더하기 1분의 a-b 마이너스 1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a-b가 얼마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4. 이게 아까 찾고자 하는 답이었기 때문에 그냥 답이 4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124번, 이것도 모국의 춤입니다. 한번 해보죠. 저기요, 124번입니다. 자, 124번. 자, 모르겠어. fx와 gx 함수가 준비되어 있는데 최고 차이 함수가 둘 다 2짜리고 3차 함수예요. 막 이상한 세팅 하시면 안 되고 우선 뭐 최고 차이 2짜리는 알고 있자 그냥. 그 다음에 가족번을 봤더니 G3이 0이라고 하니까 2가 있는 상태에서 너는 인수 하나 갖고 두 개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고 얘도 2가 있는 상태에서 너도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식을 세우러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x를 n으로 보내고 있네요. 잘 보세요. x가 n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gx분의 fx가 있습니다. 얘가 n-2랑 n-3 곱한 걸로 수렴을 한다고 그러고요. 여기서 n이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 4개가 가능하대요. 4개 변형됐구나 이거. 4개 가능하다고 하니까 4개를 다 넣어보시라는 명령이에요. 저거는 4개밖에 안 되니까. 그치? 근데 맨 먼저 당연히 누구를 넣고 싶냐면 2 아니면 3을 넣고 싶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0되는 포인트거든요. 맞죠? 자, 먼저 n에다 2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뭐 3도 넣으면 되게 화끈하겠죠 이게. 0으로 갔는데 부모가 3부터 가자. 그럼 내가 n을 한번 3을 넣어보시면은 이거 재활용을 좀 할게. 3으로 보내주면 얼마로 가는 거야 이게? 0으로 가지. 그치? 그럼 이게 어찌됐건 3으로 보내버리면은 이 분모가 누구를 향해서 가니? 0을 향해서 가지. 근데 이게 수렴을 하지. 그치? 따라서 여기서 n이 3일 때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슨 f3이 얼마라는 걸 알게 돼? 이건 알게 되지, 그치? 근데 f3이 0이니까 여기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게 얼마로 수렴을 하면 이게 0으로 수렴한다는 소리야, 이게. 0.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를 해서 나누기를 했는데 0으로 간다는 말인데 이거 하나 지워지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근데 나머지 애들을 3으로 보냈을 때 0으로 간다는 말이잖아. 그럼 여기 또 뭐가 하나 있어야겠다, 이거.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약분이 되고 3으로 보냈더니 분자가 빵으로 가서 0으로 가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되셨지, 그치? 그 다음에 또 n 대신에 2도 한번 넣어봐. 2를 집어넣어버리면은 리미트 x가 2로 가실 때, 잘 보세요. gx분의 fx가 0으로 가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거. 근데 잘 봐봐. 분수가 얼마로 수렴을 한대? 야, 그러면은 이 분자가 0으로 가야 하는 게 맞아?
아닐 수도 있어? 생각해. 분수가 0으로 갔어. 그럼 분자가 0으로 가는 게 맞아?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다른 것도 가능해? 모르는 거야. 아니면 아는데 말을 안 하는 거야. 다른 방법 가능한 거 없어? 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자, 봐봐. 이건 어디로 가? 가능하잖아. 내 말은. 그러니까 내 말은 분수가 0으로 간다는 말이 분자가 0으로 머스트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안 했었는데 선생님. 근데 x를 어디로 보낸다고? 그럼 이건 분모 다항함수라며. 다항함수가 이 근처로 갔는데 발산 같은 건 못한단 말이야. 다항함수는 함수값이 있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발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게. 그러니까 분자가 어디로 가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저게 분수가 0이면 분자가 빵이지. 이렇게 들어갔다가 만에 하나 틀리면 어떡할래? 분모가 발산을 만들어버리면 어떡할래? 그럼 그 분수 0으로 가는 거거든. 조금 예민하게 하시라는 말이야. 지금 맞는 말이야. 다항함수라서.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알았지? 그 포인트 잡아주시고. 근데 이런 걸 얘네가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난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선생님 이거 무한대분의 3도 0이잖아요. 하는데 왜 꼭 분자가 0으로 가야 돼? 안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야, 다항함수라서 이 근처로 보내면 G2로 가는 거지 발산은 못해. 이해되지? 그지? 체크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확실할 거야. F2가 얼마라는 거 확실히 알아낼 거야. 이건 이제 확실할 거야. 그치. 그래서 F는 이렇게 깜짝이야. 결정이 돼. 그래서 F는 안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F 물어볼 게 없는 거지.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n이 1인 순간과 아직 n이 우리가 4인 순간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해보시라는 거야. 자, 답 어떻게 내는지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1 들어갑니다. 1 들어가 버리면은요, 요거 이제 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저거 gx분의 fx 얘가 지금 얼마로 수렴을 해야 되냐면 n에 1 집어넣으면 저게 2로 가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뭐 g1분의 f1이 2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n을 또 4를 또 똑같이 해봐요. 리미트 x가 4로 가실 때 gx분의 fx가 4를 넣으면 저게 얼마가 되냐면 또 2가 되나요? 되게 약간 감사한 상황이죠 이게. 아닌가? 4는 아닌가? 맞지. 이게 지금 우선 둘이 같잖아, 그치? 같은 값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자고. 그냥 계산을 해도 돼 사실은. 이게 어차피 g1분의 f1 아니겠니? 그리고 얘가 여기가 결정이 아직 안 돼서 요거를 x-p, x-q라고 놓고 풀면 돼. 저렇게 풀면 되는 거고. 해보자. 자, G1. 그러면 F1은 여기다가 1을 집어 넣으면은 F1은 이게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된 거잖아. 이거 4로 보내면 이거 F4 되는 거 아니야? 이거 F4. 또 적어볼게. 자, F4는 2 곱하기 4 들어가니까 1 곱하기 이건가요? 그죠? 계산 맞게 한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얘가 F1이 이거니까요. 요게 2가 되려면은 요거 이게 얼마야? 마팔인가 마팔? 얘가 마팔로 가니까 이게 마사가 돼야겠네. 따라서 G1은 마이너스 4인 걸 확인했고 틀린 말이죠. F4 이거야. 나눠서 2가 돼야 돼. 그러면 이거 G4가 2인가 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둘을 여기다 넣어서 그냥 A, P를 그냥 구하시면 돼요.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나옵니다. G4를 구하시라는 거. 좌표를 돼요.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서 직선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선 같은 경우는 그냥 함수식이 나와요. 1,0이랑 얘를 지나기도 하고 절편 두 개 알고 있으니까 식을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직선을 L 직선이라 한번 해볼게요. 그럼 L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은 뭐 절편 알고 있으니까 하셔도 괜찮고 이게 1인데 이게 2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짜리입니다. 얘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처리하시고 y 절편이 2짜리니까 이렇게 적으면 그만. L은 구해 놓으신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식을 세워야 되는 게 이 친구 있죠. 이거의 식이 필요하죠. 아니 그런데 여기는 뭔지 모르잖아. 근데 이 노란색 길이와 이 노란색 길이가 똑같이 움직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름을 줘야 됩니다. 요 길이를 t라고 이름을 주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요 길이도 t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은 요 점 P점의 좌표는 1에서부터 t만큼 오면 되니까 1 플러스 t, 0이라고 당연히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P점의 좌표는 0,인데 2에서 내려오면 되니까 t를 여기는 2-t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럼 내가 이 직선을 L' 직선이라 가정을 하면 현재 이 L' 직선의 방정식은 뭐 이제 편한 대로 해. 기울기 계산하면 이렇게 뺀 거분에 이렇게 뺀 거로 가시면 돼. 그래서 기울기는 자 뺐습니다. t 플러스 1분의 t-2죠. 기울기가 t 플러스 1분의 t-2가 되는 거고 y절표는 그냥 여기로 보자. 0,2-t.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y는 t 플러스 1분의 t-2에다가 x 붙여주시고 0 넣어서 2-t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식이 나왔죠? 그리고요, 얘가 아마 점 P가 이 A점을 향해서 한없이 간다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T를 어디로 보낸다는 말이죠? 그렇죠. T를 0으로 보낸다는 정보밖에 안 되죠. 물론 0이 플러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찾아서 요 파란색 점, 이 L과 L'의 교점의 X좌표 그것만 잘 쓸 수 있다면 여기만 잘 구할 수 있다면 그거의 극한을 구할 수 있다면 이 점이 향해 가는 목표의 X좌표만 구할 수 있다면 어차피 교점이라서 이거 위에 올라가 있는 직선이기 때문에 X값을 넣으면 Y가 나올 것이고 X만 구하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두 함수를 연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연립하겠습니다.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t 플러스 1분의 t-2의 x에다가 우선 2-t 처리하시고 2는 없애버리고 요거 넘기고 우선 넘겨보겠습니다. x로 묶어야죠. 방정식 풀고 있는데. 그럼 갑니다. 얘가 자 t 플러스 1분의 t-2x 넘어오니까 플러스 2x 자 묶었고 저 마이너스 t가 넘어가면 되니까 는 t라고 보시면 되겠네. 맞지? 따라서 요거를 x를 정리하시면 따보시면 되겠지 뭐. 그래서 t 플러스 1분의 t-2 플러스 2분의 요로 코럼 되신 거고요. 보기가 좀 안 좋아요.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1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눈썹 휘날리는 암산이겠죠? 곱해주니까 t-2 더하기 2t 더하기 2 이게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죠? 3t인가요? 3t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t 있어서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저 교점의 x좌표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 t를 어디로만 보내주시면
0으로만 보내주시면은요, 이 파란색 점의 목표의 x좌표를 구하신 겁니다. 근데 t 0으로 보내니까 이렇게 없어지는 게 보이죠? 0으로 보내니까 3분의 얼마로 수렴을 합니다. 1로 수렴하니까 결국 저 점의 목표의 x좌표가 3분의 1이 됐던 거고요. y좌표는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위에 올라가 있는 점인데 고민할 게 없지. 3분의 1 넣으시면 되겠지. 얼마가 돼? 3분의 2, 4. 이거 찾아봐. 답이 이거겠지. 안 어렵지? 할만하지, 그지? 할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31번이요. 오늘 셀은 위주로 하자. 31번. 또 그냥 그림을 봐줘. 별거 없어. 저 색깔칠한 삼각형 넓이를 구하래. 넓이를 구해. 근데 뭐 이렇게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 지금 그려보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현이 하나 있고 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부채꼴을 그어놨는데 이렇게.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현을 하나 그었고 여기 삼각형을 만들었네. 중점에다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시 부채꼴이 이렇게 접해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뭐 이런 그림이죠. 좀 크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고요. 이만큼의 길이가 1이라고 합니다. 요각은 60도라고 하네요. 초과 다 된 거죠.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은 요거 넓이를 그렸는데 이거 이 오렌지 색깔. 그치? 문제에서 이 넓이를 fx라고 하겠대. 그랬을 때 fx 식성을 하는 거지 지금 상황이. 잘 봐봐. 얘 별것도 없지 진짜. 그냥 얘네가 배운 거 가지고 하는 거지. 안 배운 거 쓰겠냐. 저 넓이를 구할 건데 안내를 좀 이상한 거지 이거. 내려주고 여기를 30도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반지름 1이니까 꼭 좀 적어주시고 여기도 당연히 이쪽으로 할까요? 여기다 체크해놨으니까 요 길이가 x인 거고 요 길이가 1인 거 여기 30도. 와 참을성 없는 이거는. 그럼 이 보라돌이를 알게 되지 그치? 여기가 60도지. 여기 수직이지. 그럼 이게 1대 루트 3대 2거든. 그러면 2대 1 이렇게. 요 길이도 굳이 쓴다면 요 길이는 요거 두 개 더한 거의 절반. 얘는 그래서 2분의 1에 가로치고 1 쓰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다가 이제 루트 3을 곱한 거. 근데 요만큼이 또 1이니까 요거를 쓰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 길이, 이 핑크색 길이. 요 핑크를 쓰라 그러면은요. 저 친구의 길이는 여기다가 루트 3배 곱한 거에서 누구를 빼시면 됩니다. 1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루트 3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한 거에다가 여기다 1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높이 구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요 길이만 잘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직 요 길이. 요 길이만 잘 구하면 되겠는데 어떻게 못 구하냐고요. 여기 30도인데요. 그렇죠. 요거 1인데요. 요 길이 뭘까요? 루트 3분의 1이겠죠.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1이겠지. 그래서 이것도 루트 3분의 전체 루트 3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다 식만 세울게요. fx 식을요. fx의 식은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가시고요. 밑변의 길이는 이 친구의 2배 날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2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이제 이 친구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묶을 수가 없다, 그지? 그냥 쓸게. 여기다가 이제 2분의 루트 3에다가 왜 이게 x 플러스 1에다가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재밌는 거야.
x 무한대로 보냈어. 이거지. 끝났어. 나쁜 상황이고 요거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 x 계수가 얘 곱하기 얘잖아요. 그죠? 요 정리하시면은 몇 x가 됩니다. 그냥 2분의 요거 이게 약분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답은 얼마?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읽어봐. 그 우선은 그 왼쪽에 그 조건이 두 개 있는데 그 가조건이라고 한번 해볼게. 조금 예민하게 봐봐. 그게 분모가 n 더하기 1차거든? 그치? 그럼 분자도 n 더하기 1차가 돼야 돼, 이게. 어쩔 수 없잖아. 이게 수렴을 했는데. 맞지? 그리고 오른쪽 봤더니 최저차는 n차인 거야.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여기까지 쓸 수가 있는 게 이 fx라는 함수가요. 이 앞에가 뭔지는 잘 몰라도 얘가 아마도 이렇게 끝난다는 생각 정도까지는 할 수 있거든. 그치? 저 근데 모르겠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게 그 왼쪽 조건을 잘 봤어야 될 것 같아. 가조건에서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랬고 얘가 지금 x의 n 더하기 1승 플러스 1분의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fx 마이너스 4x 3승 더하기 3x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얘가 지금 6으로 수렴을 했다는 거야. 그때 질문이 이 f1의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이 친구의 그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거든. 자, 이제 하나. 생각을 좀 해보니까. 여기서 궁금증이 있어. 지금 얘가 이 분자가 몇 차가 돼야 해? 그건 팩트 아니야. 그런데 그 n 더하기 1이 3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서 그래.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눠서 해야 된다고. 시작이 그래야 된다고 지금.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로 이 n 더하기 1이 3보다 큰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볼래? 3보다 크면 저 분자는 그냥 fx가 n 더하기 1차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왜냐면은 얘가 얘보다 차수가 높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 n 더하기 1이 fx가 만약에 4차 이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4차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f가 그냥 제일 높은 차수지 않겠냐 이거야. 그럼 그 친구 개수가 얼마가 돼야 되고 6이 돼야 되고 몇 차가 돼야 되고 n 더하기 f가 n 더하기 1차가 돼야겠지. 그러면 이럴 때는 그래서 fx식은 6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걸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그치? 근데 몇 차로 끝나야 되고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생겨. 이렇게 식을 먼저 세울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거를 만족하는 자연수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고야 여기서 이제 f가 4차 이상이 돼버리면은 얘가 제일 높은 차수가 되기 때문에 f가 그러면은 n 더하기 1차가 되는 거고 그놈의 개수가 최고차항이 6이 돼야지 이게 6으로 수렴을 할 수 있어. 근데 하나 낮은 차수가 n차가 끝나는 차수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f가 4차 이상이라는 말은 이게 n 더하기 1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니까 그럼 n은 얼마 이상이라는 소리고 3 이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지고 이상하지 않니?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f1은
F1은 그렇다 그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가 되고 6 더하기 얼마가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서 여기서 F1이 얼마가 나오고 근데 이게 후보 하나겠지 뭐 그지? F1이 10일 수 있어. 다른 데 복귀가 없네. 얘는 최대도 아닌 것 같고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생각을 좀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번에 F가 몇 차일 수도 있어. 3차를 먼저 하자. F가 3차. F가 3차가 돼버리면은 얘가 n이 3 이상인 경우는 무조건 이거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n이 2일 때 한번 해보자 차라리. n을 가지고 기준으로 잡아보자. 그럼 n이 2인 케이스를 한번 해볼까? n이 2가 돼버리면은 이 분모가 몇 차가 된 거죠? 3차가 됩니다. 그럼 저 분자도 3차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가 만약에 3차 함수가 아니면 이거를 못 바꾸지 않니? 다시 n이 2야. 근데 f가 만약에 3차가 아니야. 근데 4차 이상은 했거든 우리가. 그럼 3차가 아니면 2차일 수도 있잖아. 그 F가 2차가 돼버리면 이 분자의 3차랑은 누가 담당이야? 얘가 담당이지. 이게 6으로 수렴할 수 없는데. 그래서 n이 2일 때는 F는 반드시 몇 차식이 돼야 되고 3차식이 되면서 그 개수가 얼마였을까? 아유 감사합니다. 10, x 3승이 되면서 저 마사가 사라지게 되는 구조가 되고 그치. 그 다음에 n이 2니까 자 몇 차로 끝나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 지금 개수가 얼마고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이 2가 됐을 때는 요거네. 요거네요. 여기서는 F1이 얼마나 가능하고요? 그렇지. 여기 아마 얘가 좀 크다. 그래서 아마 10은 아니고 14가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n이 1일 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 n이 1이 돼버리면 이 분모가 2차가 돼요. 이해되시죠? 2차가 되니까 저 분자도 2차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F는 무조건 몇 차가 돼야 합니까? 3차가 되면서 얘가 이거를 없애줘야 돼요. 그리고 몇 차로 끝나야 합니까? 1차로 끝나야 되고 요 6으로 수렴해야 되잖아요. 여기 3x제곱 보이세요? 얘가 몇 x제곱을 들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들고 있으면서 6x제곱으로 짬뽕 그래서 극한이 6으로 수렴. 그 다음 몇 x로 끝나야 합니까?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n이 1이니까요. 따라서 여기서 f1은 1 집어넣으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다? 11이 돼요. 이렇게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네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F1은 최대값이 얼마였습니까? 이게 답이었다. 이런 문제가 이제 평가원 기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어쩌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분류를. 아시겠죠? 네.